아들 때문에 집을 잃었습니다. 70대 어머니의 눈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보네 사랑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소중한 집을 그 무엇보다 아끼는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그순 할머니 72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두 자녀를 키우신 분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굴하지 않고 살아오신 강인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도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순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40년 전부터 그랬죠. 1980년대 초 25살의 끝순 씨는 갑작스럽게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5살, 작은 딸이 3살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끝순 할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서 하루 종일 배추 사세요, 무 사세요 외치며 살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갈라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그날 저녁 밥상에 반찬이 하나 줄어드니까요. 아이들만큼은 배고프게 하면 안 된다. 남들보다 못하게 키우면 안 된다.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할 때 빈손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모든 돈을 아껴가며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내고 생활비 대고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마침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1995년 끝순 할머니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지별세를 받던 그 순간을 할머니는 지금도 기억해요. 이제 우리도 집이 있다. 내가 해냈다. 그 집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땀방울이 스며든 곳,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이 있는 곳, 무엇보다 내 집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깃든 곳이었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작은 딸은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끝순 할머니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다. 특히 큰아들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어요. 어려서부터 동생을 챙기고 엄마 일을 도와주던 아이였거든요. 가끔 시장에 나와서 아저씨, 우리 엄마 물건 많이 사세요 하며 호객까지 해주던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아주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면 끝순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도 성공한 거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60대가 되면서 시장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연금과 적금 이자로 생활하면서 가끔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하며 사양하는 든든한 어머니였죠. 그 집에서의 20여 년간 끝순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물 주고 저녁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뚝 끊어졌거든요. 처음에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직원 월급은 줘야 하고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가족 모임에 와도 한쪽 구석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끝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무슨 일이야? 말해봐라, 아들아.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대로 가면 망해요.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고.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끝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도 속상했지만 뭔가 큰 부탁을 하려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요. 사실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끝순 할머니는 정말 당황했어요. 집을 담보로?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들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니? 엄마, 제가 엄마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제가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사업 만정상화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아들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에만. 정말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저 망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손자들이에요. 끝순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한편으론 내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하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론 내 아들이 무릎 꿇고 부탁하는데 하는 모성애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내 아들인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설마 엄마 집까지 날려버리겠어? 며칠을 고민한 끝순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나를 속일 리 없어. 6개월만 참자. 은행에 갔을 때 직원이 여러 번 하긴 했어요. 할머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담보대출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내 아들이니까 믿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끝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기쁜 떨림이었을까요? 불안한 떨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고 할머니도 역시 내 아들이야. 걱정할 게 없었네 하며 안도했죠. 아들도 자신있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곧 원금까지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4개월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자 납부일을 며칠씩 넘기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입금이 조금 늦어져서.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죠. 누구에게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주 늦어지더라고요. 5개월째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날들이 생겼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일심만. 끝순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들이 왜 연락을 안 받지? 6개월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끝순 할머니가 아들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아들이 어디 갔을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할머니는 아들을 찾아 이곳저곳 다녔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예 행방이 묘연했죠. 전화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연체가 3개월을 넘었어요. 아들이 곧 갚는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경매에 나갑니다. 경매.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온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2 나이에 갑자기 집을 잃게 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이 터전,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잃는 것과 같았죠. 할머니는 그날부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내 아들이 나를 속인 건가? 아니야,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경매 공고가 나붙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고치면 되겠네, 저기는 헐어야겠네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아이고, 저 집도 경매 나왔네. 자식 때문에 집까지 날렸다는데. 끝순할머니는 외출하기도 부끄러워졌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이제 어떤 얼굴로 이웃들을 만나야 할지. 작은 딸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딸은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오빠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런 큰일을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어요? 끝순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거절하니? 내 아들이라고 다 좋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순진해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무릎 꿇고 부탁하면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끝순할머니는 72 나이에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목숨은 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딸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다, 딸아. 하지만 엄마도 아직 건강해. 스스로 해보겠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자신감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우연히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 셋 모두에게 속아서 연금까지 날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 유학비 준다며 전세금을 다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하고요. 그 모임에서 끝순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놨어요. 나도 너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끝순할머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자책만 했는데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너무 깊었던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지금 끝순할머니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트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면서 지내요. 가끔 딸이 반찬을 가져다 주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딸과 이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큰아들만 편애한다고 서운해했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담보는 절대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들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특히 집과 같은 주거지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집을 잃으면 다시 구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돈과 관련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상황 계획, 기간,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모두 명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다른 자녀들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번이나 각 지역 시니어 법률 상담소도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론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도울 때도 지혜롭게 도와야 해요. 무턱대고 모든 걸 내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부모 자신의 노후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순할머니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요. 집은 잃었지만 삶은 잃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72, 다시 월세살이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집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가족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실수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라서 그런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죄는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브라본의 사랑이었습니다.